자,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들 하나하나씩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한제분이요. 대한제분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 궁금하네요. 예, 19만 2천 원에 100%요. 19만 2천 원에 100%요? 예,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저번 주에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예. 아, 그렇죠. 지난주에, 사실 급등세를 보이면서 대한제분이 20만 1,500원까지 정말 많이 올랐다가 지난주 쭉 내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좀 솟구치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는데, 지금 매수 가격 고 금방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참 어려우시죠? 예, 예. 예. 자,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는 어떤 점이세요? 이거는 딴 건 다 가는데, 네. 이거 저기 밀가루 저 관련주고 가치주라서 예. 샀는데, 네. 이거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좀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이 종목 좀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거죠? 아니, 한 6개월 정도 보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기간은 뭐 충분히 보고 계시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 단기간에 좀 급등량이 좀 있었던 종목이어서, 어떻게 기간을 설정할지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예. 자, 김현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텐데, 자, 전문가님, 대한제분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뭐 비료, 사료, 뭐 온갖 식품주들 다 지금 급등량이 나오면서 같이 엮여 있는 종목 같은데 100% 가지고 계시고요. 기간을 한 6개월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전략을 좀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한제분 같은 예.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장기 전략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이제 적절치 않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제분이 최근에 상승세가 나왔었던 건 이제 가치주라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건 항상 밀 가격에 의해서만 상승이 예.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물론 이런 구간들도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밀 가격에 의해서 다 상승이 나왔었던 그러한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이제 앵커님께서 네. 곰표 이야기 들으면 어떤 게 또 떠오르세요? 곰표. 그 가루가. 네, 그렇죠. 밀가루죠. 네. 이제 곰표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고 밀가루로 가장 유명한 기업인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밀가루 시장의 한 25% 정도를 이제 대한제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밀가루 시장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왜냐라고 하면 성장성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 밀가루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정체가 되어 있으면서 네. 이거를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곰표가 밀가루만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뭐 곰표 맥주, 그다음에 뭐 과자, 뭐 곰표 나초 이런 것도 나오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많은 사업을 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곰표라는 이름을 빌려주면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그러한 이제 사업 형태를 펼치고 있고, 예. 이제 뭐 의류 쪽에도 새롭게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예, 이제 40개가 넘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 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름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크게 수익성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이 급진적인 성장은 바라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최근의 상승도 결과적으로는 이 인플레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밀가루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인플레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순환의 끝에 도달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네,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지금 최근에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인플레 관련주들이 슬슬 순환매가 끝이 나기 시작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실적주들이 바닥을 잡은 상승이 나와주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성장주들이 또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이런 저점 매수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예. 이번 FOMC만 잘 지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성장주들과 실적주들 간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환경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인플레 관련주들은 사실 아무래도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강하게 네.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하게 가장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올 섹터는 역시나 비료 사료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 가장 말 그대로 광기의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이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크게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한제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보통 이제
올라가면은 20만 원대까지는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 나오면서 18만 원 혹은 16만 원 초반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는 형태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예. 일전에 21년만 봐도 결과적으로 이 밀가루 가격 때문에 올라왔었던 건데 그대로 또 다 내렸었거든요. 그 말은 일전에 이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바로 이제 확인이 되죠. 제가 예. 지금 이제 네모칸을 이제 쳐놓은 이 구간인데 매물대가 지금 이 구간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이 인플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탄력은 보이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대한제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어떠한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보여요. 예. 왜냐라고 했을 때 대한제분이 물론 이제 계속해서 성장은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이 대략 한 자릿수 %의 이런 성장성이라는 점. 네. 급진적인 성장은 조금 어렵고 최근의 네. 상승 또한 어찌됐든 인플레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실 이제 또 비중을 너무 높게 들어가신 부분도 있고 맞아요. 지금 장기 투자를 준비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차라리 지금 장기 투자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면 FOMC 이후에 이제 지금 이 인플레가 껴버린 이런 종목들 말고 네. 아직까지 이제 올라오지 않고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잡아가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쪽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강하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반도체는 아무래도 이제 이 업황 자체가 메모리 쪽도 살아나고 있고 비메모리 쪽도 이제 2분기에 본격적으로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율에 반영이 될 만한 그러한 구간이라서 네. 반도체 지금 현재 뭐 소재 장비 뭐 그다음에 PCB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대한제분을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손실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 매수가 기회를 또 줬잖아요. 네. 때문에 일단은 내일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 대한제분이 대장주가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네, 대한제분은 대장주가 아니고 대장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밀가루 관련해서 대한제당과 한탑이 주로 대장주로 움직였습니다. 예. 때문에 대한제당이 일단 상한가로 잠기기는 해서 내일까지 추가적인 흐름을 보시되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매수가 근처로 왔을 때 예. 정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장기로 볼 만한 실적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는 특히나 많으니까 예. 차라리 그쪽으로 조금 더 관점을 바꾸어서 종목 교체를 좀 노리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대한제분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단기간에 이 인플레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그 리스크가 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많으시죠? 매수가 정도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개월 정도를 본다면 반도체나 2차전지 쪽으로 한번 눈길을 돌려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측면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많은 답변 되셨죠? 매수가에 팔아라 이거죠? 네, 매수가 정도에서 종목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대한제분 살펴드렸습니다. 자, 워낙에 또 비료, 사료, 지금 식품 관련된 종목도 워낙 많습니다. 오늘 농기계들까지도 같이 잘 움직였는데 그동안 상승 탄력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 같이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튜브 통해서 박살내즈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갖고 계시는데요. 자, 18,285원, 그리고 비중은 16%입니다. 지금 반도체의 중기 전망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 좀 첫 번째 진단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도대체 반도체 언제 한번 시원하게 솟구치는지. 자, 하나마이크론도 보시다시피 차트에서도 바로 나오죠.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7,700원에서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소폭 손실 중이시고 앞으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반도체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죠. 자, 전문가님, 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반도체 쪽의 중기 전망, 목표 주가까지 여쭤보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나마이크론을 보시자면 이제 다른 반도체 주들에 비해서 지금 이제 차트를 줄여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주가가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횡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답답한 이 흐름을 언제 탈피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부터 해서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주가가 펌핑이 된 이후에 조정이 왔는데 하나 마이크로는 그에 비해서 조정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하나 마이크론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박살내지아님인가요? 네. 네. 이제 박살내지아님께서 보시면은 지금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이 16%에 18,285원으로 하신 걸 보니까 한번 물을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앞으로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삼성전자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TSMC의 파운드리 부분이 밀리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적으로 많이 좀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목표가 하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삼성전자가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비메모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런 수주를 늘려가고 그리고 기술력을 늘려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마이크론은 그거를 정확히 해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이 매출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하나 마이크론의 가장 큰 성장성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패키징 부분부터 바로 그 낸드라든지 디램 부분의 그런 가능한 밸류체인을 많은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또 종목의 특성이 있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테스트 사업 쪽의 부분에 있어서 이 테스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패키징 부분에 비해서 원재료비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테스트 사업이 또 커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이 하나 마이크론의 호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문인식 기술 FPS, 자, 지문인식 센서 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비메모리 매출이 메모리 매출을 뛰어넘었다. 그 영향을 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마이크론의 주가의 탄력성은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반도체의 이제 중기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전면전을 하느니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결국에는 그 공급망에 따른 그런 우려감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져야만 이 반도체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그런 점들은 반도체 주가의 전반적인 좀 안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매크로 환경이 나아지는 순간부터는 반도체 주가는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이어질 거고 저는 이 시기를 하반기에 어느 시점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시점을 찝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대내외적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의 부분은 지금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종목을 선택을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2022년 컨센서스당 지금 9,700억 그리고 2023년에는 더 건너뛰어서 1조 3천억까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하나 마이크로는 앞으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벤더 업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지금 18,285원에 16%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진입가가 뭐 높다거나 이렇게 비중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 주가가 여기 지금 현재로서 이제 241일평가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매물대들이 지금 몇 개 모여 있어요. 네. 모여 있는 이 16,000원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시거나 아니면 똑같은 물량이 아니더라도 여기서부터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한다면
또 이제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익성이 개선에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마이크로는 16,000원 라인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 전고점 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고점 부분까지 기간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자 22,000 라인이죠. 22,000 라인이 돌파될 때 그때 이제 물량을 조금씩 빼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마이크론 좋은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인 이야기도 같이 맥락을 덧붙여 주셨고, 자,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16,000원 선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될 종목이 아닌가 설명을 해 주셨고요. 22,000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에 나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살내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살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이었고요. 자, 세 번째 종목 진단도 유튜브로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분은요, 조인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바로 이 종목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매수하신 가격이 33만 5천 원이고요. 비중 제법 갖고 계시네요. 3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손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시죠. 그럴 만도 한 게 네이버가 최근도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 거의 쇼크입니다. 심저가 부근에서 지금 맴도는 모습인데, 자, 28만 1,000원입니다. 이 고점이 46만 5천 원까지 나왔던 네이버기 때문에 고점 대비 거의 지금 40% 빠져 있단 말이죠. 도대체 언제 상승이 나올지 네이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손절이 필요한 종목인지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영글 전문가님, 네이버 갖고 계시는데요. 계속 내려갑니다. 이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예. 가장 좀 최대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언제 왜 이렇게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었냐라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폭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가 이 부양책의 어떤 시장이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졌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야말로 네이버하고 카카오 대표 주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러한 이제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이 나왔었던 것 대비 네. 이제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광고에 대한 어떤 이 수요도 감소를 했고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올라가기 이 어려운 환경들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해 맞부딪히면서 예. 또 펼쳐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분기죠. 1분기에 이번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어요. 매출은 좀 어느 정도 기대치에 나와줬는데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내부에 특별 뭐 연봉 인상이라든지 이런 성과급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 지출이 조금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좋았었던 것 대비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지금 환경 자체가 말씀드렸었지만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인 종목, 실적주들에 조금 이제 투심이 몰려 있는 상태고 그러다 네. 보니까는 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성장주에 속하는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이버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과연 네이버가 이 자리를 좀 잘 지켜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먼저 이제 이번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해 줄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좋지 않았었던 이러한 이 환경들과 그리고 이 내부의 이 뭐 연봉 인상이라든지 성과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이 지출됐었던 부분들은 이제 2분기부터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네이버가 지금 현재 기존에 해왔었던 뭐 사업들 뭐 웹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쇼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예. 네, 쇼핑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새롭게 커머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성장성이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웹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사업 분야를 넓혀가면서 굉장히 또 네이버 웹툰이 잘 팔립니다. 그렇습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권 수익으로 인한 것들이 또 수율에 반영이 될 거고요. 잘. 네. 그러면서 또 이제 2분기에 그 NFT 거래소 이제 자회사 라인이 있잖아요. 네. 이제 라인에서 이제 자회사에서 이제 NFT 거래소를 새롭게 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사업들과 기존의 사업들의 어떤 캐시카우의 조화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2분기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기대감 또한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손절을 하시려면 이제 일전에 하셨어야 됐고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이전에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반영한 주가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FOMC 이후에 과연 성장주들이 어떠한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해요.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성장주들, 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실적주들보다 조금은 덜 안전하다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들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뭐 네이버뿐만 아니에요.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에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와 주느냐가 이제 결국에 중요할 것이고 FOMC 이후에 시장이 어떠한 이런 환경들을 가져가 주느냐에 따라서 네이버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힘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가미돼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은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조금 확보를 해줬어요. 저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27만 7천 원입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조금 확보를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다만 이제 27만 7천 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가를 넓게 봐서 26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26만 원 정도가 이제 일전에 이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러한 이제 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26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열어보고 계시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어떤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반영을 완료하고 예. 이제 아무래도 다시 한번 실적이 회복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NFT 거래소 같은 이런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실적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 곧 이제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26만 원까지는 조금은 이제 열어놓고요. 이제 그러한 구간에서 지지 라인이 나와주는지를 조금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지가 잘 나와주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이제 26만 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열려있는 구간이 조금 이제 높아요. 네. 그래서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초반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26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지금 현재 단가부터 26만 원까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반등은 30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악재들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30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어떤 이 긍정적인 흐름을 타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건 먼저 지지 라인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후에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시장 환경을 어느 정도 같이 가미를 해서 보면 더 좋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먼저 좀 지지 라인을 먼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경우에는 26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지지를 명확히 해줄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탈을 해주게 될 때는 그때 비중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30만 원대 초반까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이 가격대 기억을 해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초희님의 네이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전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KC고요. 네. 24,000원에 60%요. 24,000원에 60%요. 예, 예.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인데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한 번에 60% 다 담으신 건가요? 아니요. 늘려오신 거죠? 29,000원대 예. 샀다가 계속 아. 이제 물타기 좀씩 하면서 예. 물량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K씨가 사실 얼마 전에 그 17,900원 그 저점까지 계속 내려가기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다시 또 조금 지지부진한 느낌도 있어요. 언제쯤 시원하게 올라가 줄까 이런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예. K씨에 대해서 어떤 점 알아볼까요? 실적은 좋은데 예.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서 예.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가격에 네. 줄여야 하나 해서요. 목표가가 이제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 궁금하시고 네. 손절가와 함께 분량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KC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 그 실적 좋게 나왔다는데 주가 잘 안 움직이고 요즘에 이런 경우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종목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비중 조절을 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비중이 60%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이제 또 추가 매수를 많이 물량을 늘려놓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KC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의 그런 주가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느끼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비중이 60%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실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조정은 그렇게 크게 나온 조정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아까도 이제 하나 마이크론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업황,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KC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반도체 쪽 사업이 80%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사업이 이제 20%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자, KC를 보시려면 이제 KC텍이라는 기업도 같이 봐야겠죠. 바로 네. 이제 인적 분할, KC에서 인적 분할되어서 지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KC텍이 일을 잘해야 이 KC 약간 지주회사 격이 되는 거죠. KC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KC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반면에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중국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방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 반도체 장비 쪽으로 계속해서 이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KC의 그런 주가의 해지는 지금 되고 있는 중이다. 즉 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낮아지고 있는 편이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결국 기업은 이제 실적이죠. 방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결국 이제 기업은 실적이 견인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전반적인 이 반도체 업황에 그런 수급들이 불어일으켜줘야 이 KC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물론 비중은 높지만 진입가는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즉 평균 단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 이 KC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진시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 K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어요. 자, 이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KC의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리려면 이 이상의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됩니다. 네. 자, 이 이상의 거래량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불러일으켜 준다면, 이때부터는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그 기준을 잡으시고 가져가셔도 좋고요. 예. 자,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만약에 24,000원까지 올라와 준다면 비중은 무조건 덜어 가시길 바래요. 네. 자, 왜냐면 이 KC 같은 종목도 굉장히 묵직묵직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 종목들만의 이제 특징이 있죠. 올라갈 때는 묵직하게 올라갔다가 또 조정할 때는 묵직하게 조정이 오기 때문에, 네. 자, 이러한 종목들은 비중을 크게 가지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꼭 그런 특징이 있죠. 손절하고 나면 올라가요. 맞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느끼는 건데 손절하면 올라갑니다. 자, 그러한 특징들을 바로 이제 이 종목마다 숨어 있는 그 세력들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최대한 이제 줄여 나가시면서, 진입가부터는 줄여 나가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 나가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실적 부분도 KC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상의 그런 리포트는 없지만, 자, 이 작년만 해도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655억이 나온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KC텍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예. 자, KC텍, 인적 분할된 KC텍도 같이 보시면, 자, 매출이 컨센서스상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만큼 이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이제 주식은 대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너무 심하게
종목이 내려온다 한다면 저는 이 라인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전 저점이기도 하고 여기 지금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매물대들, 자, 이러면 그리고 전 저점의 매물대가 지금 여기 쌓여 있기 때문에, 자, 17,000원에서 17,500원 사이까지 만약에 내려와 버린다 하면은 하방 추세로 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서 나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의 매크로 환경이 좋아진다면 이 KC도 잘 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이 거래량이 이거를 반증을 해주는 그런 증명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 삼아서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져주기를 기다려보면서 이 종목을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달님, 시간 투자만 조금만 더 해보시죠.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거래량 동반해서 좀 크게 상승이 나오면, 매수가 정도에서요, 24,000원 정도에서, 그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 대응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KC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존버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수페타시스 갖고 계시네요.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6,358원에 비중 40%예요.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사실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에 주가가 강했죠. 그래서 사연 잠깐 읽어드릴게요. 잘 올라가다가 쉬는 중인 건지 한참 내려오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고점 8,720원 찍고 최근에 조금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 계속 들고 가면 괜찮을지 9,000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희망 금액은 10,000원입니다. 라고 해맑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이수페타시스 과연 뭐 10,000원, 9,000원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현구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사실 뭐 기세는 굉장히 좋거든요. 9,000원, 10,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닉네임이 존버왕이신데 예. 닉네임에 걸맞는 종목을 네. 잡아가신 게 아닌가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최근에 시장에서 PCB 관련 종목들은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네.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B라고 하는 다층 인쇄회로 기판을 이제 주요 제품으로 이제 영위를 하는 기업이고, 예. 세계 1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이제 뭐 물론 매출 1위를 다른 이제 기업이 내주고 있기는 하지만 네.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 이스페타시스가 1위가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예. 지금 뭐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제 오히려 지금 생산 시설이 부족할 정도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실적에 대한 향상성은 계속해서 기대를 할 만하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증축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때문에 내년까지 이런 실적의 향상성은 유지가 될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세계 글로벌 이 MLB 쪽의 기업들은 대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됐는데, 네. 지금 이런 수요 폭발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이 이수페타시스를 포함을 해서 3-4개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이고, 국내에도 딱히 경쟁사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대덕전자가 MLB 쪽에 한번 발을 들였었다가 또 네.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딱히 대적을 할 기업이 없습니다. 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MLB 사업 분야에서는 뭐 확실하게 그야말로 좀 선두주자를 이제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아마 한 저저번 주에 같이 또 이제 진단을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한번 시청자님께서 이 구간 정도에 이제 한번 또 문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네. 이제 시청자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는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였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길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해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여태까지 실적이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2020년까지 적자였던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주가 또한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성장성은 올해 그칠 게 아니라 내년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레벨업 또한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10,000원을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판 관련주들이 모두 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나옴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이 PCB 관련주들 그리고 기판 관련주들은 네.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주면 다시 한번 또 수익 구간을 금세 또 줍니다. 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굳이 겁을 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단가도 6,400원 정도로 굉장히 좀 낮게 잘 잡으셨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확연하게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죠. 예. 60일선이 이탈이 되지 않는 한 뭐 계속해서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0일선이 이제 이탈이 되지 않는 한 지금 다시 한번 이 전고가인 8,000원대를 또 뚫으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네. 혹시나 이제 이 지금 제가 그어드린 지지선 대략 한 7,300원 라인인데 이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6,000원 중반대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또 아싸하고 사야죠. 예, 때문에 이때 구간에는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하고 비중은 예. 잠시 이제 덜으셨다가 다른 종목 쪽으로 또 이제 뭐 열심히 순환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또 저점 잡으면 또 다시 잡아갈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제 뭐 확연하게 시장에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전략을 짜 나가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존부왕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해서 오늘 아쉽지만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FOMC를 앞에 두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잘 반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파악이 됩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통화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질 것도 아니고 지금 예. 봉쇄 조치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변동 현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결국에는 이 양적 완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릴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은 보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늘려야 될 명분도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이번에 FOMC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에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의 봉쇄 조치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악화가 되고 있고 중국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이제 그들의 입에서 이제 특히 중국의 고위 관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금 우리가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 뭐 건설 등 인프라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 증시를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금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자, 그러한 단기적인 그런 말로는 경기를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봉쇄가 풀리고 이 공급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애플 CEO가 그런 걱정을 했죠. 중국 봉쇄 조치 때문에 제품 생산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러한 까닭에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 그만큼 중국이 수입적인 측면이든 수출적인 측면이든 빨리 봉쇄가 풀려야만 글로벌 증시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봉쇄가 어느 정도 지금 풀릴 예정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킹을 하셔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번에 이제 FOMC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빅스텝을 예고를 하고 있죠. 50bp를 예상을 하는데 어찌됐든 시장은 미리 선반영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하고 있고 만약에 뭐 75bp가 갑자기 이제 어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이거를 소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FOMC와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런 시장 달래기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CPI 지수 또한 3월과 대비해서 이제 4월 또한 이제 CPI 지수가 이 부분을 견조하게 받쳐준다면 시장은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진국의 이제 경기 선행지수 그 선행지수를 요인별로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실질 구매력이 좀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야 소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비 심리가 다시 일어나야만 경기 부양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부분도 유동적으로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테마적으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곡물, 사료 그리고 정유주, 천연가스 다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러한 매매를 또 진행을 하실 때는 또 이제 급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꼭
급락이 같이 동반을 하니까 꼭 피하시길 바라겠고, 이왕 하실 거면 만약에 어제 있던 뉴스보다는 엊그제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안 됐던, 시장이 부각이 안 됐던 그러한 뉴스들을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지셔야 이 부분이 네.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일단 뭐 FOMC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FOMC뿐만 아니라 시장에 이슈들이 또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좀 있으면 발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일에 이 푸틴이 총동원령을 내릴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또 빠르고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신정부 출범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 인플레, 그다음에 실적주까지 한꺼번에 이제 순환이 도는 그러한 시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인플레 관련주들은 이제 슬슬 막바지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 저번 달보다는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달이 가장 아무래도 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신정부 출범에 의해서 이제 정책주들이 한 차례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수급이 이제 슬슬 인플레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역시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들과 성장주들, 그리고 이제 성장주들은 이제 오늘 또 힌트를 줬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정부 출범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뭐 데이터 공약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주들이 또 한 차례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비해서 매매를 준비를 하되 앞으로 순환매가 어떤 쪽으로 펼쳐질까, 그리고 아마 최선호주는 정책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매매 전략에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지금 현재 구간은 말씀드렸지만 이슈를 준비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이제 이슈의 어떤 이 흐름들을 보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수급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서 네. 매매 전략을 꾸려보시면 그래도 이제 새롭게 이제 다가올 만한 어떤 섹터들에 대해서 순환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내일 또 준비되어 있죠. 공개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종목들을 아무래도 조금 쉽게 잡아가실 수 있게끔 내일 이제 공개 방송에 앞으로 이 트레이딩을 할 만한 이런 유망 섹터들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예. 마찬가지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 반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김영호 전문가의 공개방송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배워야 산다 항상 이제 화요일에 하고 있는데 예. 배워야 산다 이후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초가에 이런 장세에서 빠르게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준비했으니까요. 그 부분 기대하시면서 내일 배워야 산다 이후에 공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내일 저녁 7시입니다.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방송도 꼭 함께 해주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